한국과 해외 동포, 재외 동포 사회의 변화와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해외 동포를 둘러싼 환경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의 변화, 이것을 일본과 미국의 재외동포 사회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해외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중국 동포와 고려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변화 속에 과연 재외동포, 해외동포는 누굴까? 우리가 지금의 시각으로 그대로 접근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런 측면에서 한인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외동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21세기 들어와서 세계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소련의 붕괴로 인해서 탈냉전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공존이라고 하는 내용이 중시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화해와 협력이라는 내용도 중시됐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한반도의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측면에서도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 글로벌화를, 지구촌화를 심화시키는 기술적인 변화입니다. 디지털 시대라고 할까? 이런 면에서의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21세기의 기술, 그리고 그 변화에 따른 세계의 변화는 21세기에 전 세계를 오히려 하나로 묶는 상호 의존의 시대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제 국경에 대한 것이 의미가 많이 퇴색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국경을 넘어서 서로 통화하고 영상통화하고 회의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시기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2020년부터 코로나가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 세계의 상호 간의 의존과 빈번한 교류를 어느 정도 막았습니다마는 그것이 20여 년간의 변화를 막을 정도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변화 속에서 해외동포, 재외동포를 둘러싼 환경 역시 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한반도에 있는 한국의 국민들이 누구든지 재외동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적 동포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에 나가면 재외국민이 되는 것인데 출국자가 1년에 3천만이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이 3천만이 넘다 보니까 잠시 또는 3개월 이상 거주하더라도 어쨌든 재외국민에 대한 문제가 중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재외동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적 동포라고 하는 장기거주, 영주, 시민권자를 중심으로 얘기할 때 2세대 이상의 차세대가 재외동포 사회에 있어서 중심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하죠. 이주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2세, 3세, 4세 이렇게 가게 되고 현지에서 출생한 2세, 3세들은 현지 교육을 받으면서 현지의 사고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또 한국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도 변화가 당연히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민족화라고 하는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세대 이상의 차세대들은 한인들과의 결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의 결혼, 다른 인종과의 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외동포를 얘기할 때 한인들로서의 혈연적, 혈통적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40%, 50%를 넘어서 절반 이상의 차세대 동포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외동포를 둘러싼 큰 환경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재외동포, 해외동포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포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적 동포들이 100만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재외, 해외가 아니라 국내 거주, 해외 동포.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도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포들뿐만 아닙니다. 한국의 국민들 역시 변화합니다. 다민족화라고 그럴까요? 국제 결혼을 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으로의 이민이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거꾸로 재외동포 사회에 있어서의 혈통적인 측면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점입니다. 물론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이 남북관계도 요동을 쳤습니다. 좀 더 협력이 가능했던 남북 정상회담도 열렸고 반면에 적대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 자체가 우리 해외에 있는 동포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입양아라든지 국제결혼, 특히 한류의 부각, 이 코리안 웨이브라고 하는 한류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우리 재외동포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21세기에 재외동포를 둘러싼 변화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다민족, 다중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세대로 변모하는 차세대 재외동포 중심의 동포사회가 대두했다는 것입니다. 거주국 국민 혹은 타민족과의 결혼으로 재외동포들의 다민족화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 역시 한인, 거주국뿐만 아니라 부모의 일방의 민족 또는 국가의 정체성도 가지게 되는 소위 다중적 정체성이 대두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과 함께 아시아적인 정체성도 대두했습니다. 거주국의 국민의식 또는 우리 한인의식뿐만 아니라 거주국에서 인종적으로 아시아인으로 범주화할 때 그 아시아인의 정체성이 강화되면서 다른 아시아 출신들의 이민자들, 거주민들과의 연합이 나타나게 되면서 소위 혼합적 정체성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가 과학기술과 더불어서 모바일 정체성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모바일 혁명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라고 하는 것, 지역이라고 하는 것, 종족, 인종, 국민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특정한 집단, 모바일적 집단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집단들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재외동포 사회, 당연히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재외동포에 대한 시각은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한국에서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은 최근 2018년, 2019년, 2020년 외교부 조사에서 보면은 여전히 옛날 인식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외동포들과의 혈연적 연대에 머물러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외동포를 둘러싸고서 이러한 변화와 인식의 격차, 이것은
용어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재외동포라고 그랬다, 해외동포라고 그랬다가 한인이라고 그랬다가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재외동포를 둘러싼 개념과 인식이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의 법적으로는 재외국민과 외국적 동포라는 용어를 씁니다만은 또 어떻게 보면 혈연적으로 지금 다중 정체성이 등장하고 있고 또 문화 역사적으로도 어떠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과 제도의 혼란, 인식의 혼란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 재외동포를 둘러싼 다양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법 제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국적법, 대한민국의 국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자격, 권한,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재외동포를 둘러싼 특별법들, 고려인 지원 특별법이라든지 또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처우 기본법 이런 것들도 한국 사회에서 논쟁거리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외동포를 둘러싼 환경 변화가 21세기 들어와서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재외동포 사회가 변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재외동포가 증가하게 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책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어떻게 보면 다양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불편했던 시각들도 존재한 것이 최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재외동포들의 역사 이것을 바라보면은 지금의 역사는 또 다르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지금의 재외동포 사회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역사와 현재의 변화를 가지고서 재외동포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